이게 도대체 뭐죠?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너무 다른데요. 여기 일본 여성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본 여성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루카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생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 노력해왔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더욱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벌어진 일들은 저조차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경험이었어요. 며칠 전 저희 학교에서 수학여행지를 정하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단순한 선택의 과정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갈등과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단순히 수학여행지 하나를 정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지는 걸까?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이 문제 속에 있는 복잡한 감정선과 갈등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학여행 논의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작년 중국으로 떠났던 수학여행 때문이었어요. 여행을 다녀온 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때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미화되기는커녕 더욱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학여행이 아니라 생존 훈련이었다 라고까지 표현하며 그때의 고생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위생 문제였어요. 일본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음식점에서도 기본적인 청결 상태를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기대조차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아예 물을 적게 마시면서까지 화장실을 참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여행 내내 변비로 고생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음식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와 조리 방식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대체로 빵이나 과자를 사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원래라면 여행지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그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고역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몇몇 학생들은 위생 문제 때문인지 배탈이 나서 고생하기도 했고 이는 여행 전반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어요. 여기에 길거리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들도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관광지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따라오거나 이상한 물건을 강매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옆에 서서 함께 찍히려는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모든 곳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불쾌한 일이 겹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강해졌어요. 결국 이런 일련의 경험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는 수학여행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회는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이번에는 수학여행지를 학생들의 논의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지난번 수학여행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수학여행지 선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지 추천 정도로 가볍게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 점점 학생들 간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기 시작하면서 열띤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여학생들 대부분은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일관되었으며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최신 기술과 문화 트렌드가 결합된 도시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IT 인프라가 발달한 서울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길 찾기부터 결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한국을 방문한 가족이나 친척들의 경험을 근거로 들며 일본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을 동경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한류라고 하면 특정 팬층만 즐기는 문화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누구나 한두 개쯤은 좋아하는 K-팝 그룹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배우들의 패션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가 일본에서도 유행하면서 이왕이면 한국 현지에서 쇼핑도 하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음식 문화도 여학생들이 한국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미 일본에서도 삼겹살이나 치즈닭갈비,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의 맛집과 길거리 음식이 자주 소개되면서 진짜 한국에서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될수록 일부 남학생들, 특히 타케시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의견이 거세게 표출되었습니다.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던 그는 마치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한국행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지 선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감이 얽혀 있다는 것이 그의 말과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본보다 나은 게 있긴 해. 타케시는 여학생들이 한국을 추천하는 이유를 듣고 난 후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조롱과 함께 강한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남학생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점차 조용해지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안 돼. 애초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잖아. 여학생들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너만의 생각 아니야? 근거 있어. 그의 말에 반감을 가진 여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타케시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본 적 없어도 알 수 있지. 뉴스에서 보니까 어딘가 항상 시끄럽고 이상한 일도 많잖아. 그의 말에 여학생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고 한 명이 곧장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 뉴스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나쁜 곳이 되는 거야? 넌 뉴스에 나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 타케시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다른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보다 작고 볼 것도 없는 나라라고 단정지었고 어차피 일본에서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런 말 하려면 최소한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아? 그냥 감정적으로 싫다고 반대하는 거잖아. 한 여학생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제야 타케시는 약간 초조한 표정을 지었지만 쉽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나는 한국에 갈 생각 없어. 그는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점점 한국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여학생들의 논리적인 반박과 구체적인 자료 제시 덕분에 처음에는 타케시를 지지하던 몇몇 남학생들도 점점 그의 의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학생회장인 유스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는 건 어떨까? 학생회장다운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학교에서도 이미 이를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타케시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곱씹는 듯했습니다. 주위에서 투표가 가장 공정한 방법이지. 이렇게 오래 논쟁할 필요도 없었네. 라는 말이 들려오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심드렁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이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수학여행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여학생들은 환호했고 대부분의 남학생들도 어차피 여행이라면 어디든 괜찮다는 분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타케시는 표정을 굳히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한국을 싫어하고 회의 내내 강한 반대 의견을 내던 타케시가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를 낸 것이었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 거의 감정적으로 한국을 배척하던 그가 스스로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하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처음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의아해했습니다. 타케시, 너 수학여행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 친구도 있었고 한국 같은 나라에 왜 가냐더니 결국 가는 거야? 라고 놀리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타케시는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얼마나 별로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럼 너 혼자 불평하면서 다니겠네? 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은 너무 억지 아니냐? 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타케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의 태도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단순히 한국을 싫어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타케시가 한국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학생회에서 참가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을 때 몇몇 학생들이 모여 타케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타케시가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 혹시 알고 있어?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다른 학생이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좀 황당해. 뭔데? 전에 유이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잖아. 근데 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순간 학생들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한국 남성이 아니면 연애할 생각이 없어. 라고 했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였다고. 한 나라 전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단 한 사람에게 거절당한 경험 때문이었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백을 거절당하면 속상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한 나라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고도 비논리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타케시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국을 거부하려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감정 때문에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기 위해 못 사는 나라,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 같은 근거 없는 논리를 만들어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타케시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사실을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붙들고 있던 감정도 동시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가 그렇게까지 한국을 반대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이유가 조금은 이해될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여행 가방을 싸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장소였고 저 역시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기대감이 컸습니다. 공항에 모인 학생들은 각자 들뜬 표정을 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벌써부터 한국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뭘 먹을지 같은 이야기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반면 타케시는 여행 내내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가면 다 뻔할 거야. 일본이랑 비교도 안 될걸? 이라며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비행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피곤할 틈도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타케시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걸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광활한 터미널이었어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탁 트인 에스컬레이터, 최신식 키오스크, 넓고 깔끔한 대기 공간까지. 그곳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저 평범한 공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크잖아? 타케시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우리는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드러난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첫 번째 고정관념이 깨진 순간이었어요. 학생들은 공항 내에서 짐을 찾고 출구로 나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여기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순위에서 1위 한 적도 있대. 서비스랑 시설 면에서 항상 상위권이래.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은 놀라운 듯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고 진짜네? 나리타보다 크네?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타케시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한국의 전철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플랫폼에 내려가자마자 다시 한번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플랫폼, 현대적인 디자인의 전동차, 그리고 어디에서든 무료로 연결되는 와이파이까지.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만 여기는 뭔가 더 세련되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리에 앉은 후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케시가 무심한 듯하지만 묘하게 집중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타케시는 주변을 몇 번 둘러보더니 옆자리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지하철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그리고 조용하지 않아? 일본보다 더 정리된 느낌이야.
타케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건물 높다. 여기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곳 같은 느낌이야. 강남역 광장을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높이 솟은 현대적인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였어요. 그때까지도 타케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 끈을 단단히 잡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하나였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서울의 하늘을 가득 채운 고층 빌딩들은 일본의 도쿄와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고 정리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가볍게 물었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아? 타케시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그 순간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일본의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이 건물 외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곳곳에서 최신식 전광판이 번쩍였습니다. 학생들은 335 짝을 지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타케시는 다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진짜 일본보다 더 좋잖아. 그는 처음부터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굳게 새겨두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도착 후 저희는 단체로 버스를 타고 시내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현대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어요. 일본의 도쿄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세련된 고층 빌딩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트렌디한 상점과 카페들은 확실히 낙후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학생들은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길 지나가는 남자들 봐. 다 키 크고 스타일도 좋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인다. 누군가는 깜짝 놀란 듯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지나간 저 사람 진짜 아이돌처럼 생기지 않았어? 버스 안에서 흥분한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심지어 몇몇 여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타케시는 그런 분위기가 몹시 신경 쓰였던 듯 했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의 시선도 점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겠어? 라는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타케시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일부러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창밖을 볼 때마다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국 남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타케시는 그걸 보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그 순간 한 여학생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이가 왜 한국 남자들이 좋다고 했는지 알 것도 같아. 그 말에 타케시는 눈을 번쩍 뜨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여학생은 타케시의 반응을 보고 더욱 재미있다는 듯 웃었어요. 아니, 그냥 너도 알잖아. 유이가 나는 한국 남자가 아니면 연애할 생각 없다고 했던 거. 타케시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TV에서 보던 배우처럼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보기 힘든 트렌디한 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남성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확실한 것은 타케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주한 현실 속에서 여학생들은 감탄하고 있었고 유이 역시 한국 남성들을 보고 좋다라고 말한 것이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카. 그는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말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다른 점이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의 거리는 여전히 세련되고 활기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창밖을 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처음으로 한국 남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유이의 말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막 여행이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타케시는 벌써부터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수학여행이 진행될수록 타케시는 여러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 나갔습니다. 특히 길을 헤매던 중 친절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는 당황한 듯 가만히 서 있었어요. 또한 일본보다 더 넓고 세련된 카페를 보며 깨끗한 공공시설을 체험하며 맛있는 한식을 먹으며 그는 점점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직접 가서 얼마나 별로인지 확인해 보겠다 라며 비아냥거렸던 타케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놓고 한국을 칭찬하는 일은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못 사는 나라라는 식의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여행 내내 툴툴거리던 모습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희는 여행의 마지막 만찬으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식 삼겹살이 유행하고 있었지만 직접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 쌈장과 마늘을 곁들인 쌈, 바삭한 김치와 함께 먹는 돼지고기 한 점은 여행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한 끼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와, 진짜 일본에서 먹던 거랑 맛이 달라? 라며 감탄했고 몇몇은 벌써부터 일본 돌아가면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타케시는 이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앞에 놓인 삼겹살을 묵묵히 집어먹고 있었고 평소처럼 한국을 헐뜯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기 한 점을 쌈에 싸서 한 입에 넣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맛있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냥 맛있다고. 그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연신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한 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거리를 걷는 동안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며 일본보다 넓고 조용한 내부를 보았고 친절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처음으로 이곳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신경 쓰던 한국 남성들. 그는 이번 여행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 남성들과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려 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타케시는 지금 인정하기 싫지만 결국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과 인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